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라틴어 공부 8번째 시간으로 명사의 3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의 3변화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 속격 어미에서 is의 형태가 붙는다는 게 3변화 명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나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어간에 is가 붙은 형태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스라는 단어가 있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어간은 레그입니다. 그래서 렉스, 레그에 is가 붙은 게 속격이기 때문에 렉스, 레기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단어를 살펴보면은 단수, 싱글라죠. 단수 노미나티브에서는 렉스가 되고요. 그리고 게네티브에서는 레기스, 이 이스 어미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쭉 어미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is, am, a 그리고 이건 복수, 플로럴 복수이고요. s, ibus, s, ibus 이런 형태가 붙게 되는데요. 특징을 보면은 단수, 아니 복수, 주격과 어, 이 아쿠자티브가 지금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다티브와 아블라티브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문장에서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외우는 데는 수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렉스, 레기스, 레기, 레겜, 레게, 레게스, 레굼, 레기부스, 레게스, 레기부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여성명사 한번 살펴보면은 비루투스, 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비루투스라는 명사의 어간은 비루투트입니다. 비루투트이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속격에서는 이스가 붙겠죠. 그래서 비루투티스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미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노미나티브는 비루투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투티스, 투티, 투템, 투테, 투테스, 투툼, 투티부스, 투테스, 투티부스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비루투스, 비루투티스, 비루투티, 비루투템, 비루투테, 비루투테스, 비루투툼, 비루투티부스, 비루투테스, 비루투티부스 얘도 역시 복수 주격과 대격 그리고 역격과 탈격이 같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사를 하나 더 살펴보면은 역시 남성 명사인데 호모라는 명사가 있죠. 사람,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민이라는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 호민 어간 형태의 이제 어미 변화 형태가 붙음으로써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번 쭉 읽어볼까요? 호모, 호미니스, 호미니, 호미넴, 호미네, 호미네스, 호미눔, 호미니부스, 호미네스, 호미니부스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안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르푸스라는 어, 이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가 있고 얘가 중성명사입니다. 우리가 중성명사를 하나도 안 했네요. 중성명사 변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간이 어떻게 되냐면 코르포르입니다. 코르포르. 그래서 여기서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주격은 코르푸스가 되겠죠. 코르푸스. 그리고 이제 게네티브에서는 코르포리스, 코르포리,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대격이 중요합니다. 코르푸스. 이게 주격하고 형태가 같죠. 그쵸? 단수, 중성 명사의 특징은 단수나 복수가 주격과 대격이 같은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코르푸스가 되고요. 그리고 얘는 코르포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복수 주격이 코르포라 이 아가 붙는 게 이제
중성명사의 특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르포라, 코르포룸, 코르포리부스. 여기 대격 형태가 주격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코르포라, 그리고 포리부스, 이렇게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중성명사에서는 단수건, 복수건, 주격과 대격의 형태가 같은데, 특히 복수 주격에서는 어미가 아가 붙는다, 중성에서는 아가 붙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조금 더 중성명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들을 잘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3변화 명사가 1, 2변화 형용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1, 2변화와 3변화는 어미 변화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reat King이라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한번 번역해 보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렉스가 아까 남성 명사였죠. 남성 명사였기 때문에 이제 남성 형용사 변화, 이 변화였죠. 그 형태 우스, 뭐 이렇게 변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그누스 렉스가 됩니다. 이게 이제 노미나티브 형태이고요. 그리고 여기 레기스가 아까 뭐였죠? 이제 게네티브 형태였죠. 게네티브 형태에서는 역시 우스 이로 변해야겠죠. 그러니까 마그니 레기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이 3변화 명사들은 그 성에 따라서 형용사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구나, 어미 형태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루피스, 뭐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은 베라팍스가 되겠죠. 베라팍스, 팍스는 여성 명사입니다.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 명사니까 아예 이렇게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격에서는 파키스라고 변했지만 여기서는 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미에 따른 성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고정된 이제 성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 명사의 특징은 오르와 오리스 형태입니다. 얘는 이제 게네티브 형태고요. 얘는 노미나티브 형태겠죠. 그래서 오르, 오리스, 뭐 토르도 T만 붙었을 뿐 토르, 토리스 이렇게 변화하는 형태는 주로 남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아모르, 아모리스, 라보르, 라보리스 이런 것들은 다 남성 형태인데 예외 형태가 있죠. 아르보르, 아르보리스,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르보르, 아르보리스는 여성 명사이다 라는 예외를 기억하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예외를 기억해 주시면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다 이 오르와 오리스로 끝나는 것은 남성 명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토르, 토리스의 예를 보면 빅토르, 빅토리스, 그리고 스크립토르, 스크립토리스라는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사의 어미 형태를 한번 보면은 타스, 타티스, 투스, 투티스, 투도, 투디니스, 티오, 티오니스 이렇게 주로 이 T가 많이 붙고 이 S가 많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S나 O로 끝나는 게 이제 여성 명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티스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베리타스, 베리타티스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베르타스, 베르타티스 그리고 리베르타스, 리베르타티스라는 예가 있고요. 투스, 투티스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르투스, 비르투티스
그리고 또 senectus, senectutis라는 노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얘가 있습니다. 그리고 tudinis는 multitudo, multitudinis, 그리고 pulchritudo, pulchritudinis라는 단어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티오와 티오니스는 나티오, 나티오니스, 오라티오, 오라티오니스라는 형태가 있죠. 영어에서도 뭐 션 이런 발음이 나면은 여성 명사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맞는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라틴어의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성의 형태를 보면은 오스 그리고 알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르푸스 우리가 아까 몸 살펴보았죠. 코르푸스, 코르포리스, 템푸스, 템포리스, 게우스, 게네리스 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레, 마리스, 아니말, 아니말리스 라는 단어들이 다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외우기 쉬운 방법은 마그나라는 형용사를 한번 붙여서 외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마그나 비르투스라고 하면은 비르투스가 아까 여성 명사였죠. 여성 명사였기 때문에 이 일변화 형용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라는 형태가 붙고요. 그래서 마그나 비르투스 이렇게 보면 비르투스가 여성이기 때문에 마그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르푸스는 중성 명사였죠. 그래서 얘는 오타입니다. 마그눔입니다. 마그눔 음의 형태가 붙죠. 그쵸? 중성은 음으로 시작하는 변화 형태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마그눔 코르푸스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누스 라보가 아까 남성 명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변화 형용사 남성 변화 형용사인 우스 형태가 붙습니다. 우스로 쭉 내려가는 변화 형태가 붙고요. 그리고 마그남 아르보르 이 아르보르는 아까 이 나무 예외의 형태였죠. 그래서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 아르보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대리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중성 명사입니다.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마그눔이라는 변화 형태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 형태를 조금 기억해 놓으면은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위에 이제 보통 다 이러한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우리 연습 문제도 오늘 6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secundas litteras disci play heri videbas et de verbis tum cogitaba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동사가 두 개가 보입니다. 비데바스와 코기타바스라는 동사가 보이고요. 비데바스는 이제 비데오 동사의 미완료 형태이죠. 우리가 바라는 형태가 미완료 형태임을 배웠습니다. 비는 이제 미래 변화의 특징이었고 바가 붙으면 미완료의 특징이었죠. 얘는 직설법 미완료 형태입니다. 얘도 역시 시제가 각계 미완료 형태를 댔고요. 비데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코기토라는 동사 잘 알고 계시죠? 생각하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코기토 에르고 숨 이래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코기토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은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제 다른 단어들을 보면은 세콘다스는 뭐 다음에 그러니까 뭐 잇따르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세컨드가 이제 뭐 두 번째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호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테라스는 뭐 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편지라는 의미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글자라고 우선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디스키플라이는 이제 제자겠죠. 제자고, 해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최근에, 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t는 접속사고요. and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the는 뭐뭐에서 또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르비스 같은 경우는 뭐 표현, 낱말, 용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o는 뭐 그때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저도 이게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잇따르는 글자들, 복수 형태죠. 복수 대격입니다. 그렇죠? 이 아스가 붙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스키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 복수 주격 혹은 단수 속격 역격 뭐 다 될 것 같은데, 일단 동사를 한번 보면은 비데바스에서 이제 2인칭이죠. 미완료 2인칭 형태, 단수 2인칭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수 1인칭이 주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게네티브나 다티브 형태로 쓰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게네티브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어는 뭐 당신은, 너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본다. 그럼 무엇을 보느냐가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부사가 있으니까 어제, 당신은 어제 보았다가 되겠죠. 미완료 형태니까 보았다, 보았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잇따르는 글자들을 아니면 뭐 호의적인 글자들을 뭐 그런 것들을, 제자들의 잇따르는 글자들을, 호의적인 글자들을 보았었다. 그리고 그 표현으로부터, 그때의 그 표현으로부터 당신은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글자들을 보았는데, 혹은 뭐 제가 좀 상상을 해봐서 편지들을 보았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생각할 낱말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표현들로부터 뭔가 생각을 했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Lex et regina igitur cras non audebunt ibi remanere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사를 먼저 찾아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우데분트와 레마네레가 일단 동사의 형태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정형으로 쓰인 거 보면은 아우데분트와 레마네레가 이제 결합해서 의미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형태를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직설법 미래, 얘는 복수 3인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렉스는 왕이고요. 레기나는 여왕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접속사로 묶였기 때문에 주어가 복수가 되겠구나, 복수 형태가 그래서 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왕과 여왕이 주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토 같은 경우는 뭐 그러므로, 그리고 클라스는 뭐 앞으로 얘는 뭐 부정이죠.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우데분투 같은 경우는 아우데오가 이제 감히 뭐뭐 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모험하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감히 뭐뭐 하다라고 쓰일 때에는 이렇게 원형을 받아서 같이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레마네레는 뭐 남아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뭐 영속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비도 뭐 그때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대충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왕과 여왕은, 그러므로 왕과 여왕은 앞으로, 감히, 어,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영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왕과 여왕이 지금 이제 떠나야 되는 어떤 상황,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Quando homines satis virtutis habebunt라는 의문문이죠. 얘는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quando는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영어로는 when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homines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satis는 뭐 충만함, 만족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함 이라는 명사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virtutis는 이제 게네티브 형태죠. 그래서 얘는 이제 덕이니까 덕의 충분함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베분트는 여기도 역시 분트 형태가 있었죠. 또 역시 미래, 직설법 미래, 복수 3인칭인데 그러면 주어가 호미네스가 될 겁니다. 이게 복수 1인칭의 형태죠. 얘는 물론 노미나티브와 아쿠자티브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미나티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사람들이 덕의 충분함을 가질 것인가 라는 의미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한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뉘앙스 파악을 조금 해보면은 도대체 사람들이 언제 좀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만큼 사람들은 욕망이 가득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덕을 갖는 게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물음입니다. 언제쯤 사람들이 이런 덕의 충만함, 충분함에 이룰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한번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4, 5,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프로프터 모레스 휴마노스 파켐 베람 논 하베비무스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여기서도 동사를 한번 보면은 하베비무스 해갖고 비의 형태가 나오면 이게 미래구나. 그리고 얘는 복수 1인칭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베오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그래서 갖다, 가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프로프터 같은 경우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그래서 프로프터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뭐뭐 때문에다 라는 의미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레스는 뭐 풍습, 관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휴마노스 역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지금 복수 형태로 쓰인 것 같습니다. 복수 대격 형태로 쓰였죠. 그래서 뭐 사람의 관습들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켐은 팍스의 변화형이죠. 그래서 얘는 평화, 얘는 단수 아쿠자티브 대격 형태라는 것을 형태로 대충 추론을 해보고요. 베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람 역시 얘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지만 얘도 역시 아쿠자티브 형태를 가지고 있죠. 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아에 뭐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대격 형태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로 쓰일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사를 보면 되겠죠. 하베비 무스니까 주어는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갖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이 있기 때문에 갖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 때문에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프로프터라는
구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의 풍습이나 관습들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이란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데 주로 인간들은 평화를 해치는 일에 힘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풍습이나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인간이 어떤 그런 고정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좀 낡은 관습이나 풍습들을 조금은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5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문장이어서 아마 다들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니힐 숲 솔레 노붐. 닐은 nothing이죠. 어떤 것도 뭐뭐 않다 라는 의미이고, 수브는 이제 뭐뭐 아래에, 그리고 솔레는 해, 그리고 노붐은 이제 형용사를 명사형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해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장으로 의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우다스 포르투남 에트 모레스 안티콰에 플레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사를 한번 보면은 라우다스가 동사이죠. 얘는 직설법 현재 2인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없다면은 당신은 또는 너는 칭찬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남은 뭐 운, 운명, 뭐 행운, 뭐 불운, 그리고 번영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에트는 엔드죠. 그리고 모레스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풍습과 관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티콰의 플레비스 이거는 뭐 옛날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고요. 플레비스는 뭐 민중, 서민, 대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플레비스는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이 i가 붙었는데 그러면 얘가 게네티브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 플레비스가 일단 지금 게네티브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옛 서민들, 옛 민중, 옛 서민, 옛 민중의 이렇게 풍습, 관습들 얘는 복수 형태입니다. 관습들과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서민들이죠. 서민들의 풍습 관습들과 포르투남, 우는 또는 행운, 번영. 제가 봤을 때는 번영이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운명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그 풍습들과 번영을 칭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동안 많이 올리지 못해서 이제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를 조금 빠르게 올렸고, 앞으로도 조금 이제 빠른 시일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라틴어의 실력을 조금씩 높여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